안녕하세요. 1월 27일 저녁 7시 40분입니다. 이제 음력설 구정 연휴를 앞두고 주식시장 이제 하루가 남았죠. 내일 금요일. 일단 뭐 주식시장은 좀 이따 살펴보고요. 제가 이제 팬케이크 스왑,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의 덱스 그래서 팬케이크 스왑에 지난번에 케이크 스테이킹 한 거 지금 뭐 APY 연복리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저도 유튜브 보면서 작년 뭐 11월, 10월 뭐 이때 시작하신 분들 그 유튜브 보니까 뭐 140%도 있고 그 뒤로 날짜가 갈수록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연복리 이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64% 정도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점점 뭐 참여자가 많아지면 더 떨어지겠죠. 그만큼 일찍 시작 선점하는 메리트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디지털 금융 아니면 이런 금리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금리죠. 일반 금리 뭐 지금 이제 그 금리가 올라서 5% 정도 그 적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금리인데 어쨌든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뭐 빗썸의 케이크가 상장돼 있는데 바이낸스랑 그걸 좀 사서 이쪽으로 좀 옮겨서 계속적으로 좀 늘려가 볼 생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빗썸의 팬케이크 스왑 그 케이크와 바이낸스 코인이 상장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위에 이제 뭐 공시 같은 게 나와요. 여기 보면 660만 개 정도의 토큰 소각했다고 나오고 로드맵 발간 2022년도 1분기 로드맵 발간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의 덱스 그래서 팬케이크 스왑이고 그 유니스왑은 이제 이더리움 체인 기반의 덱스 그래소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이런 걸 공부하면 할수록 공부할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다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는 점점 더 우리 사회에 많이 파고들 거고 실생활에 점점 많이 쓰이게 될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업비트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4회차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2580개, 이번에도 60개, 2560개 해서 오늘 4회차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는 한 10여 분? 10여 분 만에 끝난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이제 일단 3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내일부터 스테이킹 4개 뭔가가 뜰 것 같고, 어쨌든 당분간 뭐, 이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런 것 때문에 위험 자산이 주식과 코인이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스테이킹을 했고 이더리움 2.0의 그 테스트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니 그때까지 뭐 기다려보고 그게 완료된다면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코인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넥소 지갑을 잠깐 볼까요? 넥소 지갑에 오늘도 이제, 이자가 붙어서, 지금 지난번에, 기존, 그 뭐라고 해야 돼, 예금 맡긴 코인과 동일한 코인으로 이자를 받다가 중간에 제가 이제 레벨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넥소로 받기 시작하면서 넥소가 어느 정도 한 6개 넘게 받는데, 만기일이 되면 1월 30일, 2월 1일 만기일이 되면 이 넥소를 인출해서 넥소에다가 넥소 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제 예금 맡긴 동일한 코인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한 다음에 일정 비율 레벨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일정 비율이 되면은 0.25% 상향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넥소를 수량을 늘려가고 기존에 맡긴 것도 동일 코인으로 이자를 받아서 수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까 팬케이크 수업에서 케이크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복리긴 하지만 연이율이 5%인데 0.25, 0.25 레벨을 업그레이드해서 0.25, 0.25 이렇게 늘려가서 레버리지도 한번 활용해보고 이것저것 좀 트라이를 해볼까 합니다. 신기하게도 코인이 요즘은 진짜 그 미국 주식 흐름하고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낮에는 이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였거든. 마이너스 2%까지도 넘게 빠졌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또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코인도 약간 오르고 있고 미국 주식도 지금
지금 약간 뭐 지금 오름세로 출발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뭐 오르는 걸로 포함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 기본 그룹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리스트 해놓은 거나 아니면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만 봐도 지금 약간의 흐름이 상향 뭐 윗방향으로 좀 가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낙폭을 엄청 줄이면서 플러스로 약간 전환이 됐는데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미국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유럽 시장에 보시면은 러시아가 4% 이상 오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뭔가 좋은 소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러시아가 지금 4% 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뭐 전쟁의 위험성이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유럽 지수도 약간 뭐 조금 방향이 바뀌는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선물이 오르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시아는 완전 다 죽었죠. 오늘은 뭐 정말 처참했습니다. 오늘 처참했습니다. 뭐 오늘 이벤트가 되게 많았죠. 뭐 대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있었는데요. 그 바람에 나름대로 공모주 청약에서 받은 사람들은 어, 대부분 팔고 외국인도 엄청 오늘 팔았죠. LG 에너지 솔루션 뭐 확약이 뭐 확약이라는 게 없는 물량들은 외국인들이 1조 외국인이 엄청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이 1조 넘게 LG화학을 샀는데, LG화학이래, LG 에너지 솔루션을 샀는데, 그건 이제 뭐 패시브 자금에 의해서, 그죠. 거래대금 상위를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 외국인이 288만 6천 주, 개인이 274만 3천 주를 팔았고요. 기간이 577만 3천 주를 샀습니다. 보시면은 연기금이 제일 많이 샀네요. 400만 주 이상 샀습니다. 연기금이. 그래서 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물론 이제 60만 원에 처음에 뭐 개장할 때만 해도 60만 원에 걸쳐 있었는데 시초가는 59만 7천 원이고 그 7천 원 올랐다가 바로 꼬꾸라졌죠. 그래서 저가가 45만 원. 아무튼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시장이 정상화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떨어진 걸 보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유독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 조금 기대를 좀 해보고요. 정상화 될 거라는 기대를 해보고, 그러려면은 오늘 미국 증시가 약간 상승을 해줘야 되겠죠. 상승을 해주면서 내일,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주가,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주가가, 좀, 구정 연휴를 앞두고 세차게,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LX 세미콘 한번 볼까요? LX 세미콘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LX 세미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도배를 해놨는데,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쨌든, 현금 배당을 5,400원 했습니다. 주당 5,400원을 하고, 지금 이제, 요즘 이제 4분기는 따로 실적 발표를 안 하고, 이제 4분기가 21년도 마지막 분기이기 때문에 이제 연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많이 하던데, 어쨌든, 전년 대비 63.42, 예, 1.1600에서 1조 8,900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92.26%. 이 숫자를 보시면 엄청나죠? 순이익은 308.69%. 그리고 저는 배당금이 더 놀랍습니다. 5,400원, 주당 5,400원. 그러면 이게 3.4입니다. 시가 배당률이 3.4%. 3.4%. 예를 들어서 뭐 12월 27일, 28일인가요? 그날 하루만 샀다고 하면은 뭐 이 정도 5,400원을 받는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12월 31일에 주가가 12월 28일인가요? T 플러스 2일이니까 28일 정도 사면 이때 가격이 뭐 얼마죠? 한 16만 7천 원. 지금 엄청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시가 배당률이 좀 떨어지겠죠? 뭐, 이제 오늘 이 기준가 12만 5,200원 기준으로 하면 3.4% 정도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시가 배당률이. 근데 5,400원은 엄청난 배당금입니다. 어,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업 단위로 나오는데, 다트의 공시에 이제 이렇게 떠 있거든요. 연결 재무제표
잠정입니다. 잠정 이게 실적 보면은, 어, 4분기, 이 4분기 실적이 나오고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아까 연간으로 비교했고, 이거는 이제 분기별로 하면 전분기 대비해서 6.6%, 전년 동기 대비는 48.4%, 그다음에 누적이 이제 이게 한 해죠, 한 해. 예, 21년도 전체. 21년도 전체 하면 63.4%.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33.4%가 감소됐네요.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는 247%. 그리고 누적은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인포스닥 그 실적에서 보셨고, 당기순이익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했네요. 34.7%.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된다고. 즉 아까 그런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제 한 해,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주기 때문에 이게 4분기가 3분기보다 줄었냐, 늘었냐, 이걸 확인하려면, 다트의 이 공시를 보는 게, 그러니까 확실히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줄었죠. 이게 이제 뭐 일회성 비용들이라는 게 있고, 4분기가 이제 뭐 비성수기다. 뭐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성과급이라든가 일회성 비용이 4분기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3분기에 비해서 많이 줄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리했지만 이제 4분기가 3분기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료에 여기 또 이 연간이 아니고 제가 이제 어 4분기 실적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보는 편하기 쉬운 파일로 했는데, 확실하게 매출은 좀 늘었죠. 근데 영업이익은 많이 줄었습니다. 순이익이랑 많이 줄고 배당금이 확실하게 차이 나더라고요. 실적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니까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뭐 순이익 같은 경우에 725억에서 2,964억, 영업이익은 942억에서 3,000 거의 700억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차이죠. 그래서 배당금이 작년에는 1,350원이었는데 5,400원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배당금이. 예. 이게 LX 세미콘인데 실적은 좋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4분기가 3분기보다 조금 못하다.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줄었다. 근데 이게 일회성 비용인지 어떤지는 나중에 뭐 이게 잠정 실적이니까 정확한 실적 내역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았어요. 뭐 좋은데도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꼬꾸라졌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볼만한 게 뭐 사실 하락장이어가지고, 특징적인 거는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 워낙 뭐 많이 빠져갖고,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다들 신문 기사 나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작년 9월에 이미 나온 뉴스인데 올해 어제 갑자기 부각이 돼가지고 검찰 조사 받는 걸로 해서 엄청나게 뭐 거의 하한가는 아니지만 30만 원도 위태위태했었습니다. 30만 원도 위태위태했었는데, 저는 어제 좀 사고 오늘도 좀 사려고 했는데 오늘은 못 샀어요. 어제는 제가 뭐 33만 원에 샀었는데 저는 2차전지 관련된 주식을 계속적으로 사모으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는 제가 그 사모으는 이유는 일단 그겁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개화됐다. 그리고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 줄인다고 그랬고요. 뭐 미국은 이제 보조금 지급 횟수 늘리고 있는 추세고 반대로 갑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형국인데, 어쨌든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어느 정도 높아진 반면에 유럽이랑 미국은 이제 개화되는 시기고, 그만큼 공격적으로 캐파 설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뭐 어제도 나왔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얼티엄 셀즈? 예,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얼티엄 셀즈랑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 엄청나게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나 뭐 지금 뭐 완성차 업체들랑 파트너십 맺어갖고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짓잖아요. GM하고도 그렇고, 포드하고도 그렇고, 리비안, 뭐 테슬라하고는 합작해서 뭐 배터리 공장을 짓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만큼 올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근데 이제 배터리만 봐서는 CATL이 있지만, 중국의 CATL이 있지만 미중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중국 업체는 미국에서 장사를 못 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오롯이 그 수혜를 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PER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높은 PER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올해라고 봅니다. 테슬라가 그렇잖아요. 테슬라 지금 PER이 150회 정도 되거든요.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테슬라도 실적 뭐 역대급이죠.
역대급이지만 어쨌든 주가는 1000달러 아래에 있지만 PER도 지금 150배, 150배에서 좀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때문에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 뭐 FSD라는 그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올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 수혜를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이 볼 거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저는 계속 사모아 갑니다. 뭐, 연금 계좌에서 ETF든, 이렇게 개별 종목이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있는 펀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 앤 배터리 그 펀드도, 적립식으로 넣고, 연말 정산에 소득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사모아 갑니다. LNF도 오늘 좀 제법 샀습니다. 한 네다섯 주 샀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너무 많이 떨어졌길래 좀 샀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포드의 F150 픽업 트럭에 공급이 되는데 그거 정산한다고 그랬잖아요. 포드에서. 그래서 포드 주가가 엄청 날라갔었고 그다음 지금은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2차전지 관련된 주는 그냥 뭐 줍줍합니다. 예, 뭐 언젠가는 저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도 삽니다. 위메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네오위즈 홀딩스, 그 다음에 컴투스, 그 다음에 펄 어비스 이런 게임주들은 또 사모아 가고 있습니다. 이게 플레이투원이라든가 NFT라든가 이게 이제 주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게임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플레이 투 원 게임이 아니면 안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게임들에 점점 더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게임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게임은 신성장 성장 산업인데 패러다임이 바뀐 성장 산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해 갈 거라고 보고요. WLP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공모주 할 때 그것도 공모하면 저는 공모 청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리막. 분리막 중에는 지금 상장된 게 SKI 테크놀로지인데 그 WLP인가? 그게 이제 분리막 하는 거죠.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어쨌든 그런 그 반도체 DB 하이텍 DB 하이텍도 저는 이제 꾸준히 사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뭐 이전보다는 낮지는 않습니다. 이전보다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이게 10만 원 갈 거라고 합니다. 갈 거라고 봅니다.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는데 기존의 뭐 반도체 기업 중에 뭐 해성 DS가 뭐 반도체 기판, 리드 프레임, 자동차 리드 프레임 기판 뭐 그런 거지만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파운드리 업체 그 8인치에 특화된 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증설을 하지 않고 파운드리 쇼티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 단가 인상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실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HMM도 저는 뭐 이 가격대면 충분히 사모아 갈 만하다. 지금 그 SCFI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5천 위에서 계속 있잖아요. 지금 제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5천 위에 계속 있기 때문에 어, 실적이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HMM 실적 발표도 기대가 됩니다. 그 외 SK도 저는 지주사 중에는 유일하진 않지만 지주사 중에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돼서 SK도 조정받을 때마다 사모하고 있고요. 좋게 보는 기업들이죠. ABL 바이오도 기술 수출에 대한 그 기술 이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사고 있고요. 얼마 전에 다 팔았긴 하지만 슈팅 나왔을 때 대주전자재료라든가 CIS라든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저는 사모하고 있다. 예, 언젠가는 그 보상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삼형제가 있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 있는데 어제 다 급락을 맞았다가 그나마 에코프로 HN이 오늘 반등을 줬고 에코프로도 반등을 줬지만 에코프로 BM은 약간의 오늘 2차전 지주가 내림으로써 좀 뭐 플러스는 아니지만 약간의 약보합 정도. 예. 그 선에서 맞췄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뭐 ETN 이런 게 레버리지 천연가스 뭐 이런 게 좀 많이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포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이 안 좋다는 신호로 저는 봅니다. 뭐 수급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는 다른 게 살 게 없다. 뭐 그런 거죠. 예. 아무튼 조선주도 그렇고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 시장이 뭐 이성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비정상적인 거라고 보고 조만간 정상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DB 하이텍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넥스틴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넥스틴, 예, 넥스틴도 좋고요. 어쨌든 KLA가 점유하고 90몇 프로의 점유율을 넥슨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온다고 하면, 점유율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충분히 이 아웃퍼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29개 팹을 건설합니다. 공장을 짓는다는 거죠. 29개.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며 나중에 장비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제 뭐 재료 소부장에서 그 소재에 쓰이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도 반도체가 아주 좋은 실적을 나왔잖아요. 물론 뭐 이제 메모리 반도체이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까 DB 하이텍은 이제 내렸고 넥스티는 올랐고 그 외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이 뭐 지금쯤은 사모아 가는 게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쯤은 우량주는 뭐 지금쯤은 사모아 가는 게 뭐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지금은 공포잖아요. 지금 거의 투매 성격으로 그냥 막 내다 파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뭐, 기관도 오늘 그 LG 엔솔 말고 다른 걸 다 팔았던데, 거의 투매적인 현상 같습니다. 비이성적이에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승을 찾지 않을까, 곧,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을 찾고 한다고 하면, 그때 또 실적을 보겠죠. 실적을 보면서 뭔가가, 뭐라고 할까, 희망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이거는 그뭐 예측이라는 거는 거의 말 그대로 예측이잖아요. 만다라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그리고 현금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뭐 이 반도체 중에 진짜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한미 반도체. 예, 한미 반도체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게 하나기술도 눈에 띄었어요. 이게 내리지 않았다는 거. 예, 유진테크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내릴 때 사모아 가야 됩니다. 대보마그네틱도 좀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이 정도도 대보마그네틱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비싸 보입니다. 그리고 유니드 또 실적이 좀 안 좋더라고요. 실망스럽습니다. 유니드 제가 계속 사모하고 있는데 실적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4분기에. 그리고 5G는 정말 양치기 손님도 아니고 인내심 바닥입니다. 진짜. 5G는 인내심 바닥이고 정말 이거는 아 LX 세미콘도 사볼만 하다.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눈에 띄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인탑스였습니다. 인탑스였는데, 오늘 인탑스가 많이 올랐죠. 37,200원까지 갔습니다. 이 직전에 37,600원인가가 최고치였던 것 같은데, 37,200원이 최고치네요. 그러니까 오늘, 일전에 37,200원이 1월 24일이네요. 1월 24일이고, 37,200원, 똑같은 가격입니다. 1월 24일에 37,200원. 그럼 오늘 1월 27일에 37,200원이 똑같은 건데, 그게 최고치라는 거죠.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오늘 오른 거는 아무래도 SD 바이오센스의 그 진단 키트 케이스를 뭐 인탑스에서 지금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휴대폰 케이스 전문으로 하는 사출 성형하는 전문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은 진단 키트 SD 바이오센스가 진단 키트 지금 엄청나게 계약을 맺고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런 물량을 대고 있어서 실적이 좋을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최고치를 쓰지 않았나 인탑스가 오늘 하락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제 픽이었습니다. 인탑스가 제 픽이었고 그 외에도 아까 그 넥스틴이라든가 하나기술이라든가 이런 비이성적 하락장에서 버텨줬다는 거.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분위기가 좋아지면 더 상승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예, 하나기술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공모주 청약 흥행에 따라서 2차전지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엠플러스라든가 대부마그네틱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올라갔는데 하나기술이
또 올라갔다가 좀 빠졌다가 지금 이제 오늘 좀 올랐는데, 그 A 프로도 좀 오르다가 이게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빠지거든요. 그때 공시 나왔을 때는 엄청 세게 갔습니다. 세게 갔다가 그다음 계속 장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빠졌는데, 어쨌든 A 프로는 저는 A 프로도 계속 샀어요. 이렇게 내리니까 무상증자의 그 호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 A 프로 장비가 들어가는 기 때문에 저는 A 프로도 좋게 보고 이런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로봇 관련주에서는 저는 T 로보틱스도 관심 있게 봤는데, 어젠가요? 세게 갔죠. 어젠가 세게 가고 오늘도 좀 초반에 세게 갔어요. 윤석열이가 무슨 재활 의료 로봇 뭐 이런 공약 때문에, 그 바람에 로봇 재활 의료 로봇 댐 관련해서 이게 좀 세게 갔다가 오늘 좀 아침에는 좀 좋았는데 음, 장이 흘러내리면서 좀 안 좋았는데, 저 또 T 로보틱스도 좀 좋게 보고 있고, 어쨌든 올해는 자율주행 그 MC넥스라든가 파트론, 그다음에 옵트론텍 카메라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모듈, 카메라 뭐 자화전자도 있고 많죠. 그런 종목들도 좋기 때문에 이런 그 주가가 폭락할 때 비이성적 폭락, 예, 그런 데서는 분할 매수한다면 충분히 올해 뭐라고 할까, 어, 보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저는 그 정시 그 격언이 왜 생겼는지를 보고 그게 맞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며칠째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언제까지 떨어질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분할 매수, 그리고 현금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아까 플러스였는데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그럼 유럽도 한번 볼까요? 유럽이 어떤지. 유럽도 조금 뭐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선물 지수가 아까 플러스였는데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아, 아무튼 뭐 어려운 장입니다. 저희 그 구정 연휴를 앞두고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내일이 이제 오늘 미국 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힘내시고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힘내시라는 그 외에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무리 전문가들도 이런 장에서는 속수무책일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예상 외로 너무 심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힘내시고, 뭐라고 할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로 압축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일수록.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나 해서, 뭐 내일도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죠. 내일도 엄청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던데, 보면은 내일 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고 실적 좋은 기업들로 압축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